여기가 서울 한양도성 백악구간이네요.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인데 해화문. 여기 이제 해화문이에요. 해화문. 잠시 먼저 저 낙산에서 내려올 때는 저기서 내려온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해화문. 여기는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용이 아니고 공황이에요. 공항. 네. 저 승려문에 가면은 용이 그려져 있거든. 네. 거기는 황룡하고 청룡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잖아. 왜? 왕을 상징하고 청룡은 세자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는 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동소문이지 동소문. 그래서 여기는 공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한양도성 회화동 전시센터 안내. 박원순 시장까지 사시다 가셨어요. 네? 여기 시장님, 사셨어요? 예, 시장님 공간이었었어요. 이게 80년대 집인데 일제시대 진집이에요. 예, 13분의 시장님이 살다 가셨어요. 예? 41년도. 네. 41년도에 네. 짓고 현재 시장님도 여기서 아. 저 사진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입니다. 해설을 들으려면 빨리 들어와요. 어디서부터 보셨나봐요? 예. 시장님 공관이야. 공관? 네. 해설 선생님 성함이? 예, 이선수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 이선수 실무관입니다. 예, 잠깐 해설해달라고 하셔서 뭐 5분 좀 길게만 하면 10분 정도 할게요. 자, 지금 한양도성길 걷고 계신 거죠? 예. 혹시 오늘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영산이요. 하양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북정문까지만 가실 거예요?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요쯤에 계신 거고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자,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네 곳 정상부에서 사진 찍고 또 네 곳에서 도장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완주 인증서 발급해 드립니다. 다들 나중에 받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오셨으니까 이 집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들어오셨나요? 예, 그렇죠. 여기 지붕 올라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은 1941년에 지어진 적산가옥입니다. 근데 이 집이 2013년까지는 서울시장 공관이었고요. 그 이전에 1959년부터 1979년까지 20년 동안은 대법원장 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하네 상당히. 예, 대법원장 공무원 직원에서 수소해. 예, 그렇죠. 근데 1959년에 적산가옥을 매입을 해서 쓴 건데 59년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 정도의 집도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집이 뭐 괜찮은 집이었겠죠. 네,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서울시장 공간으로 쓰이다가 2013년에 시장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서울시 문화재청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양도성의 원형을 살려야 돼요. 최대한. 근데 도성 땅 위에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집이 있으면 한양도성 원형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문화재청이 집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딴 곳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 집이 그 당시 기준으로 70년 된 집인데 이런 공간에도 다 시간과 기억과 역사가 남아있으니까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집을 살리기로 했어요. 한양도성과 관계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양도성과 관계된 전시 안내센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양도성도 보고 계시니까 한양도성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양도성 맨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죠? 예, 1392년에 태조임금님이 조선을 세우죠. 근데 조선 세우자마자는 아직 새나라 조선의 수도를 어디로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개경에 머무시면서 새 수도를 2년 동안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1394년
지금의 서울 한양을 수도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자마자는 바로 오실 수가 없죠. 아직 오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임금님 오실 준비를 하느라고 궁궐하고 유교 국가의 상징인 종묘 사직을 1395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해 음력 12월에 임금님이 오세요. 근데 와서 봤는데 세수도인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성도 쌓아보자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믿을 수 있던 신하가 누구였어요? 삼봉 정도전에게 도성을 쌓을 계획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봉이 한양의 땅 모양을 살펴봤더니 동서남북에 산이 하나씩 있죠. 북쪽에 백악, 동쪽에 타락, 지금 낙산이죠. 남쪽에 목명, 남산입니다. 서쪽에 인왕, 내사산이라고 불리죠. 이 내사산 꼭대기 능선 따라 쌓으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삼봉이 한 바퀴 쭉 걸어봤더니 총 길이가 59,500척, 지금 길이로 환산하면 18.627km. 그래서 이걸 600척씩 180m씩 97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 계획을 세우고요. 이 공사를 위해서 전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북쪽에서는 안주, 함흥, 이남에서 총 197,400명 백성들 불러 모아서 18km 성벽 쌓기 했습니다. 조선시대 197,400명이 18km 성벽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98일 걸렸대요. 자, 공사는 그 이듬해인 1396년 음력 1월 9일에 시작해서 음력 2월 28일까지 49일 동안 1차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 안 된 부분은 그 여름에 음력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49일 동안 49일 98일 만에 처음 다 쌓았답니다. 자, 그런데 공사를 언제 했다고요? 제가 음력 1월, 음력 8월, 왜 이렇게 한겨울하고 한여름에 공사를 빨리 했을까요? 당연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농사철 피해서. 근데 농사철 왜 피해야 됩니까? 농사철 피한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농사 지어서 뭐 해야 돼요? 먹는 게 아니죠. 세금 내야죠. 세금 받아야 나라 운영될 거 아니에요. 세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백성들 걱정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금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태조임금 때 1차로 완성이 됐는데, 도성길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성 성돌 모양들이 일정하지가 않죠. 쌓인 시대마다 성돌 모양이 달라요. 태조임금 때는 돌로 쌓은 구간이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도 했지만, 돌로 쌓은 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고 넓적한 돌이 아니었어요. 태조임금 때는 그냥 채석장에서 돌을 캐오면 그 모양 그대로 쌓았어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서 울퉁불퉁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다가 성돌 모양의 울퉁불퉁 제각각인 구간이 보이면, 아, 이거는 태조임금 때 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돌로 쌓은 구간보다 사실은 흙으로 쌓은 데가 더 많았어요. 뭐 그래서 빨리 쌓기도 했겠죠. 근데 흙으로 쌓은 데가 많다 보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들 비 오고 나서 이제 보수공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20몇 년을 비 오면 보수하고 비 오면 보수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라의 도성이 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종임금 때 1422년에 안 되겠다, 돌로 다 고쳐쌓자 해서 이때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32만 명의 백성 불러 모아서 전체 다 돌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농사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음력 1월에 38일 만에 공사 다 마쳐요.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빨리빨리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그리고 세종임금 때는 성돌 모양이 달라져요. 이때는 모서리가 이렇게 둥구슬만 돌로 쌓아요. 그래서 도성길 다니시다가 모서리 둥구슬만 돌로 쌓은 구간 많이 보여요. 지금 전체 남아있는 구간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구간이 세종임금 때 쌓은 구간입니다. 이때 튼튼하게 잘 쌓았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서 완성되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기 전까지는 도성 잘 유지가 되다가 전쟁 때도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1704년 축조임금님 즉위하신 지 30년대 되던 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공사 기술도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도를 많이 다듬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로 세로 한 45c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돌로 똑바로 쌓은 성벽의 모습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다니시다가 좀 옛날 돌인데 네모 반듯한 돌들이 똑바로 쌓여있는 구간을 만나면, 아, 이거는 1704년 축조임금님 이후에 쌓은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별로 보면 태조임금 때는 울퉁불퉁 제각각, 나중에 20여 년 뒤에 세종임금 때는 모서리가 둥구슬만 모양,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전쟁 끝난 다음에 또 한번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쌓았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보셔도 훨씬 재밌게 도성길 돌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은 신발을 벗으셔야 돼서 번거로우실 텐데. 방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네. 1층은 한양도성 소개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2층에서는 이제 이 집의 역사 소개하는 뭐 시장들 인터뷰 영상도 있고, 어떤 시장들 살았는지 기록도 있고 그래요. 2013년까지 공간이었으니까. 여기가 한양도성, 이곳은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중 세종 연간에 축조된 도성입니다.
해화문 낙산 정상이야. 우리는 와령공원으로 갑니다. 해성교회래요. 경신 중고등학교요. 와령공원이 80m 남았대요. 아, 여기 다녔어요? 왜 또 어떻게 여기까지? 감정 졸업하고서 서울 한양으로 유학 와서 중고등학교 여기 있었지. 그 와서 보니까 이제 유재희가 여기 와 있더라고 또. 잘 올라가네. 대단한 맨날 다녀버릇해서 저 여친들은 아직도 올라가네. 이 배낭 속에 뭐 들었어요? 네? 떡하고 떡하고 돼지머리. 아 돼지머리 시산제. 엄다씨. 네. 이야, 밤에는 너무 멋지겠어요. 네. 여름에 이제 밤에 와서 쫙 먹고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로등도 있으니까. 그러면 와령공원이 이게 이거 전부 아령공원이야 지금. 지금 그 자리를 잡아야죠? 아니 그리고 저성 나가서 저 위에 좀. 내가 많이 봤어요. 면민의 사진에서. 네. 저기 저 기자님이시라. 만의 한용운 시무장. 윤리 들어가요? 윤리? 오. 힘들어. 이게 운동이에요. 이야, 새들이 짹짹 반겨주네. 성. 지난번에 우리 성 밖으로 올라갔잖아. 와령정. 사각정인데 사각정. 아령경. 그러니까 와령- 사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와령정 왔어요. 팔각정도 아니고. 안 왔어 이제. 후원 같은 거 이런 데는 경작사장이 선정이고. 삼천공원 순환 산책길로 일단 접어들어요. 북악산 일대의 한양도성은 1단계로 2006년 4월 1일에 홍량사 숙정문 솥대바위 구간을 개방하였고 이후 2007년 4월 5일에 와령공원 숙정문 청운대 배각로로 차길문을 나머지 배각 구간을 전면 개방하였다. 1바위 안내소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음. 요거는 세종연간에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 이렇게 모서리 쪽이 둥글둥글. 아, 요거는 정사각형이고 여기는 둥글둥글 끝이 둥글둥글하네. 알바이 쉼터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76차를 수영을 해오면서 백두산 갔다 오셨잖아. 태백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 한라산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백두에서 태백을 거쳐서 한라까지 백두산 천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가운데가 태백산 주목 고목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한라산 백록담.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우리 기상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펼쳐왔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좀 넓게 시상제니만큼 크게 좀 한번 보고서 오늘 하자는 뜻에서 현수막을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2004년 7월 18일 날 우리 개미실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몇년 18년이야? 19년째인가 올해가? 19년째. 네, 19년째네. 20년은 앞에 20년 다 됐고. 그냥 우리 나이로 치면은 20살이요. 그런 뜻에서 50세부터 했어. 여기 산이니만큼 이 촛불하고 향은 안 올릴게요. 화재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저 순서를 또 하인 김에 저기 저 귀여운 곰이잖아요. 곰. 이 곰이 어원이 곰에서 해마, 또 가미 이렇게 그 파생이 돼요. 그래서 개미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실 산후회잖아요. 그래서 그 개미의 원뜻은 올라가면은 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공주가 웅진이잖아요. 웅자. 근데 거기 가면은 고무나루라래. 그 공주 나루가 있었는데 그걸 고무나루라래.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는 곰과 관련된 지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심벌을 우리가 따다가 저걸 만든 겁니다. 요 와룡은 용이 누워 있었던 데라 또 그거는 그 충분히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기 4356년 계무년 개미실 산후의 시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선열 그리고 먼저 가신 산악인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대략 한 10초, 15초 정도 하겠습니다. 자, 묵념 바로 다음은 산악인의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산악인의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2023년 2월 12일 개미실 산후회 회원 일동. 이 산악인의 선서는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지으신 겁니다. 다음은 강실례를 올립니다. 초원가는 제전 앞에 나가 그냥 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신만 하십니다. 자, 집사는 수를 따라서 초원관한테 드립니다. 이게 3배입니다. 다음은 참실례를 하는데 전체가 절을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우리 여자 동창들은 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반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실례를 올립니다. 일동 3배. 다음은 초원관은 다시 풀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원례를 올립니다. 초원관에게 술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는 술잔을 받아서 대배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이 무릎이 아직은 튼튼하니까 저를 왜 빼를 해도 많이 할수록 좋아. 108배 되는데 뭐. 물론 난 치고자는 걸 안 했는데 딴 사람을 했어. 얘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원래. 다음은 이제 독축을 하는데 원래는 두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땅도 지리가 그러니까 두복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나만 보복할게.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목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읽겠습니다. 유 단군기원 4356년 개묘 2월 10일
오늘 저희 개미실 산위의 회원 일동은 이곳 백악에 올라 백두대간의 모든 산천을 품에 안으시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는 천지 신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저희 개미실 산위의 회원들은 그간 산행을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간의 우정을 쌓으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산행을 하고 있었나이다. 2004년 7월 수원 광교산에서 첫 산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176차 산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오랜 연륜을 지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천지 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전 세계에 몰아친 시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난 3년간은 지지부진한 산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순과 고일을 지나 여든을 바라보는 망팔의 나이를 지나게 되다 보니 근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나이다. 앞으로 짧고 굵게 사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산행 하나하나에서 삶의 의미와 건강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며 웃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가늘지만 길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이곳 백악에 올라 산신령님께 청원의 시선제를 올리고 있나이다. 산행하는 동안 부부간에 자식과 친구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 일에 조금은 미치고 양보하고 바보같이 살아 평온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을 천지 신명님께 구하나이다. 금년 한 해도 녹음방초가 우거진 산행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능선길을 걸을 때마다 무사하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개미실 산위의 회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면서 맑은 술과 정갈한 음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산을민들의 목까지 정성을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흠양하소서. 바로 초원이 저 건강해야 돼요. 운동이야. 완전 108배 했지 108배. 다음은 가을예를 올립니다. 다음가는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장창기 면면회장. 자, 집단을 따르십시오. 상담 하러. 아 그래요? 저건 안 채우고 이거 너무 채웠어. 절 채우내면 돼 이제. 네, 절 3대 합니다. 야 이게 술을 짬뽕을 해갖고 하나님이 산신령이 좀 취해겠어. 요즘 뭐 매일 취하실 텐데 뭐 그래. 요즘 그러네. 앉아. 찬 물려. 한 물리고 그래 한 잔 마셔. 한 잔 마셔. 한잔 했지?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태주 다 했으면 일어나서 물러나세요. 네, 저희 선배님 종원관을 모시겠습니다. 종원관 앞으로 나오셔서 꿇어 앉아서 저 3배 아니지 꿇어 앉으세요. 그다음에 술을 따라서 무릎이 좋으시니까 그래도 꿇어지네요. 그거 넘어야 된대. 너무 넘치지 않아. 딱 맞네 이거. 절 받는 사람들 둘 있네. 맞아. 옆에도 하고 있잖아. 옆에도. 자, 태주하시고 꿇어 앉으세요. 꿇어 앉으서 태주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서 인강 보기. 다음은 헌장례 순입니다. 소원을 원하시는 하느님들은 차례로 나와 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신할머니잖아, 삼신할머니. 많이 따른 거는 좋은 일이 있겠지. 삼신할머니한테 하는 거야. 우리를 묵례하라고? 목례를 해, 목례. 알지? 다 끝내는 거 이제 다 돈 내면 돼. 돈은 냈어요. 물 막걸리 안 줘? 막걸리 제가 말씀. 막걸리 드릴게. 막걸리 이거. 자네 뭐? 아 자꾸 내요 얼렁. 예. 또 가요. 막걸리요? 명철 씨. 안주가 없다. 여기 있는 거 트위터인데 또 자. 접시 그 뒤에 있네 그거. 그거 좀 씻으면 돼. 자, 남자들도 먹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다음은 사신예입니다. 초원가는 앞에 나오셔서 끌어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초원가하고 같이 삼배를 합니다. 삼배. 아니 뭐 다리 좋다는데요. 그래.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우리 산대장님은 대단하죠. 자,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5번이 하시네. 그럼 오늘 전한 20분에 나온다 야. 다음은 소지 순서인데 소지라는 거는 이제 충무를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서 이게 소원을 비는 건데 산불 위험성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밥 순서입니다. 재물을 조금 한두 개씩 나눠가지고 날짐승 길짐승한테 보시를 하는 겁니다. 산에다가 보시하시기 바랍니다. 도포하고 저 방울도마다 고시래 한번 해. 배추도 하나 해라. 고시래. 자, 이상으로 대미실 산유의 시산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산제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설상하고 음식을 나눠서 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지. 발발. 와, 야, 저기가 백악산이네. 백악산, 숙정문, 팔각정, 삼천각, 보현봉. 이게 말바위인가 봐요. 그런데? 이야. 삼천공원이 앉아. 여기 우수 전망대 아니야 여기. 말바위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와야 돼. 희열이? 건강해야 돼 찍어야 돼. 여기가 말바위 등산로를 우리는 하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래요. 여기 삼천공원 후문. 청문은 어디야? 삼천공원 후문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긴데.